60세가 넘으셨다면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스트레스 관리, 성관계 빈도, 그리고 몸 관리가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성관계 중에 하는 매우 흔한 습관 하나가 매일매일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많은 남성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괜찮다고 느끼지만 정작 자신들은 전립선염, 배뇨 기능 장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성관계 빈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롭지 않고 심지어 정상처럼 보이는 단순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염증이 발생하며 전립선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너무 늦기 전에 이 해로운 습관을 멈추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전립선에 조용히 해를 끼치는 7가지 숨겨진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습관은 불편함,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행히 이 모든 습관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피하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습관이자 가장 위험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유용한 팁들을 항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위험하면서도 흔한 것 중 하나는 사정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능력이 미화되고 남성적 정체성에 얽매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많은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익보다는 해로운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 중 가장 흔하고도 조용히 파괴적인 것 중 하나는 성행위 중 의도적으로 사정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침대에서 더 오래 자는 것이 명예의 상징이며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수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정을 막기 위해 정신적인 속임수를 쓴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자신의 몸과 싸우듯 골반 근육을 꽉 움켜쥐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억지스러운 통제가 남성 해부학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전립선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전립선은 단순히 방광 아래 숨겨져 있는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생식계의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액체를 생성하며 사정 시 수축합니다. 또한 골반 신경, 근육, 그리고 소변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계속해서 참아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면 이 섬세한 균형이 깨집니다. 이 습관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우렬성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체액과 긴장이 풀리지 않고 쌓여 부풀어 오르고 자극을 받으며 과로하게 됩니다. 증상은 미묘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음부의 둔탁한 통증, 배뇨 시 불편함, 또는 성관계 후 이상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발기부전 또는 모든 친밀한 순간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 영향은 마찬가지로 파괴적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몸에 대해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 성적 친밀감이 불편함이나 두려움의 원천이 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악화되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이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이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무한정으로 사정을 참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저항할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전립선을 씻어내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요로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감, 음란물, 기대, 기분을 좋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인해 오르가즘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 그 사고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수치심이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몸과 더욱 건강하고 직관적인 연결을 가지세요. 전립선이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관계 중에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침실박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에 손상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립선을 조용히 위험에 빠뜨리는 놀라운 일상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죠.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 댓글을 달아서 공감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사정이 드물다. 많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 숨겨진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성행위, 특히 사정이 덜 중요해지고 심지어 불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빠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천천히 억제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성관계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죄책감, 당혹감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때문에 자위행위를 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침체 뒤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언급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즉, 사정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위험입니다. 전립선은 수동적인 분비샘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반응하는 기관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심장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폐에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전립선에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사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체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정체되면 염증, 불편함, 그리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1회 정도로 사정 빈도가 높은 남성은 7회 이하로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성적인 만족에 관한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유지에 관한 거예요. 사정은 독소를 제거하고 전립선 내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류를 촉진하고 조직 건강을 개선하며 전립선이 본래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장기간 성적 해방을 거부하는 남성들은 그것이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비도는 활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 에너지가 무시되거나 억압되면 많은 남성이 이유를 모른 채 불안, 짜증, 심지어 우울증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몸은 균형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골반 통증, 배뇨 장애, 심지어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감염의 징후나 뚜렷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더 깊이 논의한 후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서든 정상적인 건강한 성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자 많은 증상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변화는 현실이었고 안도감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섹스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필요를 이해하고 부끄러움 없이 존중하는 거예요. 연애 중이든 독신이든 40대든 70대든 전립선은 정기적인 존중과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필요 없게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는 점점 더 많은 인식, 성숙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피로, 습관 때문에 조용히 친밀감을 피해왔다면 이제는 자신 안의 그 부분과 다시 연결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숨은 요인은 아닙니다. 사실, 남성들이 성관계 중에 하는 습관 중 하나는 그 순간은 기분 좋지만 골반 신경 깊숙한 곳에 오래 지속되는 손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번에는 정말 충격적일지도 모르니 꼭 알고 싶으실 거예요. 세 번째, 거칠거나 공격적인 성관계. 여러 세대에 걸쳐 남성 문화에 뿌리 깊은 신화가 있습니다. 즉, 섹스가 더 힘들고, 거칠고, 강렬할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영화에서 라커룸 토크에 이르기까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열정은 힘을 의미하고, 지배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남성을 치료한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골반 건강에 관해서는 격렬한 섹스가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골반전은 근육, 신경, 혈관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직입니다. 성기능뿐만 아니라 방광 조절, 핵심 안정성, 전반적인 웰빙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필수적인 셈으로 반복적인 외상, 과도한 압력 또는 강렬한 충격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자들은 성관계를 할 때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긴 시간, 더 강한 삽입, 더 격렬한 움직임을 추구하며 파트너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에 부합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이런 습관이 신체의 통제력, 민감성,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과 신경을 늘리고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남성이 명확한 감염이나 부상 없이 사타구니, 하복부 또는 회음부의 깊은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증이 둔한 자극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타는 듯한, 찌르는 듯한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성적 습관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내 병원에 찾아와서 간절한 답을 얻으려 하고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두려워합니다.
몇 달 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즐거웠던 오르가즘이 이제는 몇 시간 동안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대개 신체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 성관계 패턴이었습니다. 즉, 골반 긴장, 성관계 후의 통증,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끊임없는 통증이었습니다. 건강한 친밀감은 결코 고통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진정한 연결이어야 합니다. 섹스는 경쟁이 아닙니다. 파트너뿐 아니라 자신과의 소통, 신뢰, 존중입니다. 너무 세게 밀어붙이거나 너무 꽉 껴안거나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면 잠시 멈춰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더 온화하다고 해서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지는 것이죠. 불편함을 억지로 참는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전립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친밀함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섹스만이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해로운 습관은 행동이 끝난 후에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작지만 중요한 단계들을 간과할 때 가장 간과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행동 직후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수년간 불필요한 불편함을 예방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면서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 한 번을 통해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사정 후 통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겪지만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통증이 있습니다. 안도감, 친밀감, 만족감을 가져다 주어야 할 무언가를 한 후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사정 후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증상인데 종종 무시되거나 침묵과 불편함 뒤에 가려지곤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사정 후 통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망설이는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복부에 둔탁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자결감이나 절정 직후 날카롭고 따끔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나 노화 또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정 후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을 수 있다는 강인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 후 통증은 종종 전립선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수 있는 전립선염증입니다. 또한 골반저 신경자극이나 감염 또는 구조적 불균형의 초기 징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은 경미하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다른 원인들은 간과하면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남성들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고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이면 그들은 침묵 속에 고통받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친밀감을 피하며 고립된 느낌을 경험한 후입니다. 사정 중이나 사정 후의 통증은 자신감, 신뢰, 그리고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자아감을 조용히 침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관계 후 통증, 압박감, 자결감, 불편함을 느낀다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연이나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항염증 치료부터 골반적 근육 강화 치료나 항생제 치료까지 많은 경우 조기에 치료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고 친밀함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하자면 전립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서서히 악화시킬 수도 있는 간단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예 건너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섹스 후 루틴 하나가 건강한 전립선과 고통스러운 미래를 가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째, 의학적 조언 없이 성기능 향상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기능 향상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성기능 향상제가 그토록 인기를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의약품부터 허브 블렌드, 온라인 기적의 보충제까지 남성들은 더 오래 지속되는 발기력, 향상된 지구력, 그리고 더 나은 성기능을 약속하는 제품들에 휩쓸립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제품들은 마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특히 나이, 스트레스, 건강 문제로 인해 침실에서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약속 뒤에는 조용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남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간과하는 위험이죠. 바로 의학적 감독 없이 성적 향상제를 사용하는 위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것은 이러한 제품,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천연 성분이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항상 광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 그리고 숨겨진 양미학적 화합물이 가득 든 병을 가져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증강제 중 일부는 비아그라나 샬리스와 같은 처방약과 유사한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감독, 품질 관리 또는 적정 복용량도 없습니다. 다른 성분에는 혈압약, 심장치료제 또는 당뇨병 치료제와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 심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류를 촉진하고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키거나 신경 반응을 자극하는 물질을 신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 채 복용하면 일련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심각한 골반염증, 요폐색 증가, 심지어 급성 전립선염까지 겪는 것을 봤는데 이 모든 것은 성기능 강화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단지 신체적 피해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은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남성들은 이 약 없이는 성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는 의존과 불안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섹스는 관계보다는 성과, 광고와 침묵의 불안감에 의해 조장되는 거짓된 기준에 부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압박감은 감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필요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발기부전은 매우 흔한 질환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학적 해결책이 있지만 그런 해결책은 익명의 웹사이트나 주유소 선반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처방받아야 합니다. 의사와 함께 일할 때 당신은 단순히 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 보호,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지름길이 아닌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추측이 아닌 명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미 예민해진 당신의 전립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와 제대로 상담하지 않고 성기능 강화제에만 의존해왔다면 지금이 바로 중단할 때입니다. 검사를 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세요. 성건강과 장기적인 웰빙을 모두 개선하는 더 안전하고 개인화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잠은 몸에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의 전립선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고 전립선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수면과 관련된 숨겨진 질환을 밝혀보겠습니다. 여섯째, 전립선 검사를 건너뛰는 것.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조용하고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느끼면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은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부정의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보호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전립선처럼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환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검진을 건너뛰는 것은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보는 가장 흔하고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45세 이상 남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진료를 고대하지 않죠. 전립선 검사라는 생각 자체가 불편함, 당혹감, 심지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워서 검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통증이나 징후, 경고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은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말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간 약해지고, 밤에는 소변이 더 급해지고, 무시하기 쉬운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성 비대증도 제때 발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전에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감염이 발견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PSA 혈액검사와 간단한 직장지검사가 마음의 평화를 일찍 누리느냐,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남자들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고 어떤 사람들은 징후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일찍 직면하는 것이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고 마지막 전립선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넘었거나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45세가 넘으셨고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 꼭 받아야 할 검사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나 미루는 버릇 때문에 아직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가지 마세요.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받더라도 일상생활 습관은 전립선의 장기적인 건강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이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7째, 성관계 중이나 후에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해롭지 않아 보이는 습관이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리함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 후, 더 심한 경우, 흥분했을 때 소변을 참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과 요로 건강에 미치는 명백한 악영향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일 수 있고, 고통스럽고, 끈질기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골반 압박감, 배뇨시 자결감, 성관계 후 지속되는 불편함 등 모호한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오는 남성들을 너무나 많이 진료해왔습니다. 그들은 식단을 바꾸지 않았고 큰 부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후 습관에 대해 물어보니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성관계 후 소변을 늦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적 흥분과 사정시, 신체 내부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전립선이 약간 부풀어 오르고 골반저 근육이 긴장하며 요도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남성의 성적 반응에서 매우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정 후에는 신체가 재충전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요로를 세척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관계 후 소변을 참으면 요도와 전립선 주변의 잔류세균, 정액, 그리고 압력이 가두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염증과 감염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결과 만성 전립선염, 요로 감염,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후 소변을 자주 참는 남성들은 종종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것처럼 불편함이나 불안전함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섹스는 안도감이나 친밀함보다는 긴장과 걱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일부가 서서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성관계 후 소변을 보세요. 강한 충동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세요. 요도를 깨끗하게 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며 골반 부위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종종 잊히곤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제대로 알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단 한 번의 화장실 방문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후에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성관계 전후에 피하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파트너를 만지기 전에 하는 현대적 행동이 하나 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며 그 결과는 침실을 훨씬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 보너스 팁 전립선 건강 추적기를 사용하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가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남성은 불편함이 삶을 방해할 만큼 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은 통증, 잦은 배뇨, 수면 장애, 친밀감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가볍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더 심각한 개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전립선 건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다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체중, 걸음걸이, 심박수, 심지어 칼로리까지 말이죠. 하지만 성기능, 소변 조절, 그리고 장기적인 활력을 담당하는 기관처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과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 앱이든 간단한 일기장이든 심지어 매주 되새기는 메모든 전립선 건강 추적기를 사용하는 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식이 중요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얼마나 자주 깨어나는지, 소변 줄기가 어떤지, 사정 후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평소보다 소변을 더 자주 보는지 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는 미묘한 신호이지만 신체의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호기심에 추적 관찰을 시작했는데 결국 전립선 문제가 심각해지기 훨씬 전에 조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고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주 자신의 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약간의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그런 수준의 자기관리는 단순히 사전 예방적인 차원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적을 통해 당신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막연한 기억이 아닌 패턴과 데이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의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건강관리를 추측게임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항상 이런 일을 무시하고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제안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서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당신을 돌봐준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성 건강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치료법이나 화려한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일찍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이 경청하고, 더 빨리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제품이라도 추적기는 당신의 웰빙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음을 매일 일깨워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7가지 습관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보너스 팁을 보셨으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징후를 무시했더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의도적으로 전립선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 당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립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이 된 초기부터 당신을 위해 조용히 일해왔습니다. 생식력, 남성성, 자신감,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변화하고, 한때는 배우에서 기능하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의식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대부분 남성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까지 전립선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불편함, 잠 못 이루는 밤, 성관계 후의 통증, 갑자기 배뇨가 힘들어질 때의 두려움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되면 간단한 예방이 복잡한 치료로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사소한 결정, 즉 어떻게 성관계를 가질지, 얼마나 자주 사정할지, 성관계 후 소변을 볼지 말지, 어떤 보충제를 먹을지, 얼마나 자주 검진을 받을지 등이 모두 합쳐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에 보내는 메시지죠. 내가 듣고 있어 또는 내가 널 무시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건강한 삶과 피할 수 있었던 합병증으로 가득 찬 삶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버거울지 잘 압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전립선 관리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거든요. 당신은 아마도 불편함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힘들게 헤쳐나가고 웰빙보다는 성과로 건강을 측정하도록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래된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전립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징후를 무시하거나 증상을 무시했더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습관을 선택하세요. 오늘 작은 변화를 만들고 내일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관심, 주의, 의도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중요한 관계를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마음의 평화를 위해, 힘과 명확성,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립선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행동으로 존중하며 너무 늦기 전에 보호하세요. 치유가 시작되기 위해 경고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